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노란색 옷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다. 놀라셨죠? 애들 같기도 하고요.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홍쇼가 매주 하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서울 집을 뒤져보니까 별로 입 옷이 없어 갖고요. 이 옷은 이제 그 저희 안싸돈이 저한테 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입고 나와 봤습니다. 노랑노랑하지요. 집사람이 노란색을 또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요. 오늘 또 이렇게 집사람 기분도 달랠 겸 노랗게 여러분께 다가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오늘은 날씨가 뭐 완전히 가을입니다. 벌써 뭐 공기가 다르더군요.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맞이하시길 빌면서 오늘도 홍쇼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글쎄요, 저는 지난 한 주는 좀 많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제가 이맘때쯤 일주일 전에 페이스북에 집사람 근황을 살짝 좀 올렸거든요. 이유는 제가 아는 지인 두세 분이 한 명이 아니고 두세 명이 최근 동시에 약간의 좀 서운함 또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페북 메시지에다가 집사람에게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 보냈는데 전혀 답이 없다.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 다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사정이 이래서입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어 그러니까 뭐 전화 한 분을 일부러 기피하거나 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일도 많고 해서 어 그러니까 우울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저도 이렇게 가만히 곁에서 지켜보면 사실은 뭐 누가 이렇게 전화하면 카톡으로 뭐 이렇게 답 보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대요. 그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래요. 그게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제 아내긴 합니다마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뭐 그냥 뭐 안부 이렇게 "잘 있었냐?" 하면 되는데 그걸 들고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무지 강한 압박감, 의무감을 느끼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집사람은 이제 전화번호도 바꾸고 핸드폰을 안 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집사람이 환자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는 취지로 이제 올렸는데 아유 근데 이게 그 제 의도와는 달리 또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네이버 그 뉴스 메인에 엄청나게 크게 도배가 되면서 거기는 이제 그런 쪽은 관심이 없죠. 오로지 집사람이 겪고 있는 특이한 증세 고것을 이제 제가 페북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안헤도니아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지요. 우리말로 옮기면은 이제 무쾌락증, 즐거움을 못 느낀다라는 의학 용어입니다. 안헤도니아. 요게 이제 중증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세죠. 그러니까 슬프고 기분이 가라앉고 기운이 없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뭘 해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낙이 없다는 거죠.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여건만 되면 돈이나 시간이나 체력이 되면 뭐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뭐 맛집에 가기도 하고 뭐 각종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하기도 하고 그런 거 다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행동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집사람은 도무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상태니 뭐 이렇게
전화가 막 울려대면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뭐 페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애들이 정말 기특하고. 그런데도 뭐 같이 삼원 가든인가 뭐 고기가 맛있다고 아들이 초대를 했는데도 집사람이 서너 시간 전에 "아우 도저히 못 가겠다." 의욕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도 또 사랑스러운 아들이나 며느리도 막 보러 가는 게 사람들 바글거리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 내일 이제 저희 아버지 또 생신이거든요. 모든 가족이 다 모이는데 제가 집사람은 데리고 안 가려고 해요. 우리 아버지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무튼 뭐 상황이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뭐 관종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그 좋은 일도 아닌데 뭐 관종이겠습니까?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또 어쨌거나 집사람의 순기능이 있죠. 우울증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이죠. 우울증이란 병이 단순히 마음의 감기가 아니고 그 사람 당사자에게는 죽고 살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다. 오죽하면 28 번이나 전기 경련 치료를 했겠냔 말이죠. 근데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 글 올리기 전에도 뭐 또 어디 이상한 유튜브에 집사람을 험담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서 또 몇십만 명이 보고 거기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악플들이 달리더라고요. 뭐 수천 개의 악플들이.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뭐 "쪼닥터다." 뭐 "돈에 환장을 했다." "부부가 똑같다." 뭐 "꼴보기 싫다." 뭐 "재산을 다 몰수해야 한다." "감옥에 가둬야 한다." 뭐 다. 아휴. 그러니까 뭐 "집사람과 에스더 포뮬러가 몰락을 했다." 뭐 "과장 광고하고 뭐 세무조사 받고 매출도 떨어지고 회사 망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참 희한한 건 좀 이름 꽤나 알려진 유튜버던데 그거를 올릴 때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에스더 포뮬러나 저나 집사람에게 "정말 그런가요?" 이른바 그 반론권을 보장하는 건 언론 윤리의 기본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상상 속에서 그냥 마구마구 읊어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또 사주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데이터가 뭐 시시콜콜한 디테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봐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 뭐 경쟁 업체나 다른 데서 또 언론을 동원해서 뭔가 작업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께 뭐 알려드립니다. 다 사실 무근이고요. 어 과장 뭐 허위 광고 그거는 이제 이미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다 난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세무조사도 물론 본청, 조사사국 다 나왔지만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집사람 뭐 다 개인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뭐 탈탈 털었지만 저도 빵원, 집사람도 빵원 냈어요, 다. 그래서 그 저희를 비방하는 그런 영상들 보면서 좀 마음이 씁쓸하고 그래서 집사람이 좀 이런 상태니까 "당신들도 좀 자제하라." 뭐 그런 의미로 올렸는데 근데 그게 또 언론에서는 뭐 그런 거보다는 재미 위주로 막 보도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요. 제가 페이스북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뭐 지훈님을 비롯해서 "왜 페이스북 접속이 안 되냐."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닫았거든요. 여러분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요.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거 저도 아깝죠. 왜냐하면 제가 10년 넘게 해 왔고 팔로우하고 친구 합치면 4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분들과 관계가 한꺼번에 단절되는 거니까 저도 마음은 아픈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뭐가 좀 잘못됐으니까 좀 바로잡으려고 올리면 그런 거는 하나도 보도가 안 돼요. "어 그래? 알았어." 하고 다 넘어가요. 근데 요만한 거라도 저나 집사람을 긁을 게 생기면 옳다구니하고 막 언론에서 막 떠들고, 우리나라 이 환경이 좀 그렇더라고요. 남 잘 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어 너네 좀 사는구나. 그래 한번 이번에 맛 좀 봐라." 뭐 그런 데 악용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홍쇼를 비롯해서 비욘디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로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나 집사람에 대해서 꽁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로까지는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어쨌거나 영상을 길게 봐야 되는데 자기로서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안티들은 유튜브는 잘 안 봅니다. 여러분처럼 정말 진정한 팬들만 저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거고요. 안티들은 유튜브까지는 안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텍스트잖아요. 글로 돼 있으니까 뭐 몇 분 몇 시간 계속 시간을 쓸 필요 없고 읽으면 바로 보이고 캡처하기도 쉽고 또 공유하기도 쉽고 퍼뜨리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게 악용되기에 딱 안 좋더라고요. 나쁜 거는 쪼끔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그냥 여기에 살을 보태 갖고 '옳다구나.' 하고 그냥 막 퍼뜨리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 갖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 줄래요? 고거를 제가 인제 그 집사람 그 아픈 사정을 올렸더니, 물론 이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2,100 명이나 좋아요도 눌러 주고 고마운데 이런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 글이 보면은 "다 가진 그녀가 아프면 그놈 때문이다." 그놈이 누구겠어요? 저죠, 저. 당신에겐 과분한 갈비뼈예요. 요 갈비뼈라는 게 이제 성서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여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과분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좀 악플이잖아요. "너 때문이야 임마." 뭐 이런 얘기인데, 물론 뭐 저도 단 1% 라도 집사람이 아픈데 뭐 관여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제가 배우자니까. 그러나 이게 전부 다 제 잘못이기만 하겠습니까? 저는 또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근데 이런 게 턱턱 달리는 걸 보니까 제가 그냥 덧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이거 페이스북 이거 뭐 제가 뭐 이걸로 뭐 무슨 선전할 것도 아니고 또 누구한테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기를 끌고 뭐 와 박수 받고 뭐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냥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쓰담쓰담 하면 행복한 사람인데 뭐 대단한 거 뭐 같이 뭐 공유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할까.' 더군다나 이제 집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잖아요. 이런 소동을 한번 겪고 나니까 집사람 얼굴이 많이 얼그러지고 저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그냥 페이스북 문을 닫았습니다. 네 뭐 그냥 여러분과는 뭐 저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야죠 뭐. 홍쇼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자, 홍영희 님이 가장 먼저 오시고, 김안젤리나 님, 일이용 강아지야, 셜리 김 님, 이영숙 포인트 님, 네, 주 님, 핑크 써니 님,
가장 먼저 오신 분들이에요. 아이고 그새 또 많이 넘어갔네. 꽃마을님, 베제크, 나나님, 초코쿠키, 윤희님도 오셨고 SW님, 로터스님, 네, 유진님, 효빈리님, 이갑수, ISC님, 김아프로디테, 간전이 사기, 광면역 치료,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아직은, 네, 제가 보기에는 전이가 된 사기라고 하면은 많은 걸 내려놓고, 차라리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게 여명이 더 길어지고 또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할 수 있고요. 너무 공격적인 치료로 환자를 소목해 하는 건 정답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희님, 1등님, 네, 클라라님, KK님, 킹콩킴, 푸른보석, 이롬님, W, 유연님, 네, 별사탕, 그러니까 베제크님, 사업 부진 아니에요. 물론 뭐 작년에 좀 약간의 타격은 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시고 뭐 적어도 가격과 품질에 관한 한 제가 보기에는 집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60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있는데 저희 소비자들에게 절대로 그 뭐 지난번 뭐 허위 과장 광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에요. 요만한 거 어디서 뭐를 끄집어내서 식약처 과장을 지냈다는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퇴직한 다음에 어디 다른 업체에 뭐 돈을 받았겠죠. 유료 건설 턴트니까. 그래 잘 나가는 그냥 기업 하나 그냥 몇백 개를 뒤져갖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래서 사업 부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 잘하고 있고요. 서하황님, 클라라님이 딸 없는 아쉬움이 왜 없겠어요. 근데 뭐 며느리가 있으니까 김성민님 반갑고요. 프리지아님이 제가 그때 답을 했는데 답을 안 하셨다고 또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안타깝습니다. 자, 돌리미님, 오영도님, 정광숙, 서계숙님, 엘사님, 박선희, 사랑만이, 리리유, 용눈이 오름, 초록사랑, 최복해, 네, 달팽이, 줄리킴님, 남정현님, 조경희님, 네, 강윤정님, 킹콩킴, 오세광님도 오셨네. 목동님, 네, 비가 화끈하게 안 오고 이렇게 주적주적 내려도 재밌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비옷 입고 자전거 탑니다. 며칠 전에 비 쫄딱 맞고 저 행주 대교까지 갔다 왔어요. 70km. 1등 위즈님, 스타틴, 네, 영양제 같이 드세요. 김종숙님, KK님이 올리브영에서. 감사합니다. 네. 리치님, 뭘 하나 결정하는 것도 힘들고, 그거는 우울증이라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오영도 님도 우울증 동안에 전화나 톡이나 문자를 모두 안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호강에 받쳐서 그런다. 어디 쿠팡의 상하차 며칠만 하면 우울증 다 좋아진다. 참. 그게 바로 신박한 이른바 개소리입니다. 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육체노동 하는 분들은 우울증 안 오게요? 아니거든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오렌지 김다나님, 김지수님, 초코쿠키님, 네이클로버, 곰치님. 약간 있는 무기패는 원인을 꼭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찰만 하세요. 네, 네, 효진님, 오픈하는 이유는 이제 뭐, 어떤 경우든 저희들의 투병 경험이 똑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주자는 취지죠. 뭐,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저희에게 뭐가 도움 되겠습니까? 그런 비난도 받잖아요. 뭐, 몸에 좋다고는 영양제 다 먹는데 왜 그래?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상업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탕 귀신님, 네, 나이 들면 그릇 깨트리고 그렇게 합니다. 오드리 헵번님, 물냉면이 맛있나요? 네, 박선희님, 맞아요. 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 이, 이 뇌교의 그 핵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이제 이 분야의 대가인, 그 장진우 선생님 모시고 오랜만에 인사이트 인터뷰 하니까요. 파킨슨이나 뭐 이런 뇌신경 계통, 난치병 있는 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 밤 10시에 라이브로 모시고 하려고 하는데 그분 얘기가 이제 이 뇌 안에 뇌교 한가운데 안에 뇌 한가운데 안에 쾌락을 느끼는 중추가 있고 여기가 이제 제네틱하게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덜 되면 그냥 슬픈 거예요. 타고나는 게 좀 큽니다. 게이코님, 네, 페북을 닫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김소망님, 쇼핑 좋죠. 김지수님, 조인경님, 오세광님,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돈 싫어한다는 건 위선이죠. 저는 진보 쪽 분들 뭐 다 좋은데, 뭐,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뭐 다 좋아하대요. 미국 유학 좋아하고, 강남의 아파트 좋아하고, 예쁜 여자 좋아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지 뭘 또 아니라 그러면서 뒤로. 자, 리치님, 최복혜님이 폐결절, CT, 네, 2년에 한 번 정도는, 네, 괜찮습니다. 저설량이니까 2년에 한 번. 저는 저설량도 아니고 지금 6번인가 받았죠. 무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아도 됩니다. 오케이. 강윤정, 자유나무님, 또, 그래요. 담대할게요. 용눈이 오름님. 네, 하늘님,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이유가 저런 식으로 악용되니까. 세상이 뭐 여러분들만 같으면 저도 아주 행복하게 해요. 근데 죄송한데 이상한 사람들 많죠. 미국에서 컬럼비아 치대 출신 의사이자 코미디언 한국계 학생이 자살했나요? 근데 뭐 저도 큰 녀석이 컬럼비아 다녀서 아는데 꼭 1년에 한두 번은 레터가 와요. 뭐냐면 그 학생들이 이제 학업 부담 때문에 뛰어내리고 죽고 해갖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뭐 재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챙긴다 뭐 이런 편지를 받고 그래 많은 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사회고 초인류 명문대 애들도 학업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IB에서 해마다 매년 몇 명씩 자살을 합니다. 참 사람 사는 곳이 말이죠. 라이더 주님, 그러게요. 검증도 안 하고 말이에요. 네, 엄영경님, 또 말량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진님, 푸른보성님도요. 체루비노님, 그러게요. 아이스라테님, 이갑수, 리리유님, 티파니에서 아침을님, 그랜드희님, 하우스링이님, 파도님, 김안젤리나, 김경희님, 유무연님도 오셨고, 늘 뵙는 분들 뵈니까 좀 기운이 나네요. 아유. 압구정현대 백일동 반장님, 그 반장님 아파트 그 백일동이면 그 엄청 비싸다면서요. 부럽습니다. 많이 아파트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행복님은 여행으로. 그러게요. 꼬인 분들이 많아요, 진짜. 네, 이명에 대해서 제너럴 컨디션이 좋아야만 이명도 줄어들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명은 고통스럽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원인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15년이나 됐다고요? 아이고 참. 박선희님, 그러게요. 티파니에서 아침을님, 멜라토닌. 예,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JY님이 흉추 10번? 흉추 10번은 그렇게 뭐 자주 어디가 병이 생기는 부위가 아닌데요. 어, 아마도 뭐 척추가 모양이 조금, 근데 이게 태어나면서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기형까지는 아니고요. 내버려둬도 됩니다. 동맥경화를 알 수 있는, 물론 초음파 같은 걸로, 근데 사실은 피검사만 해보면 간접적으로 동맥경화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콜레스테롤 LDL, 혈당, 혈압 요런 지표만 보면 동맥경화가 좀 있겠구나 짐작을 할 수 있죠. 네, 우울증이요. 운동으로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예,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우울증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운동을 아예 못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문제입니다. 오케이. 네. 아유, 여러분과 함께 아무튼 최근 그냥 제 근황을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글쎄요. 뭐 홍쇼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의학 관련 물어보면 답변해드리니까요. 어, 네, 이스키님,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감기 걸리거나 내가 과음하거나 뭐 회사에 일이 많거나 그럴 때 두 알, 세 알 먹어도 좋지요. 음, 네, 운동이 우울증에 도움은 됩니다, 분명히. 맞는데, 그건 이제 아주 예방이나 아니면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고요. 이렇게 중증으로 심한 경우에는 아예 운동을 못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네, 줄리킴 님이 지금 근육이 아닌데, 저 근육 안 좋아요. 이 옷 자체가 우리 안사돈 님이 참 이 옷 보는 능력이 좋아요. 집사람은 생전 이런 거 하나 안 사주던데 요거 딱 입으면 제가 뭔가 좀 느낌상 근육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근육 하나도 없는데 네. 전 다리 쪽으로 많아요. 자전거 많이 타니까요. 한미숙님 처음 뵙습니다. 그래요. 도움을 받으셨다니 다행이고요. 이효진님, 서진님, 봄봄, 네잎클로버, 민기 할머니가 감기 걸리셨구나. 이런 빨리 나으십시오. 행복님, 윤영래님은 처음 저희가 뵙네요. 푸른보석님은 남편이 일주일 전에 설사를 네, 대개 설사가 나타나면 좀 경과를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덜 자극적인 맵고 짭고 하지 않은 음식,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소량 먹으면서 경과를 좀 봐야죠. 대개는 좋아집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래도 안 좋아지고 예컨대 설사에 피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거품이나 쌀뜨물 같은 게 나온다라든지 이런 소견이 나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는 가벼운 뭐 장염이죠. 뭐 음식을 좀 잘못 먹었거나. 음, 네. 이롬님, 저설량입니다. 네. 하하. 오늘 영해 보인다고 클로에님이. 배제크님, 사과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는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장 운동을 이렇게 막 에그로베이션 시키는 걸로, 악화시키는 걸로. 윤여차님이 등에 난 표피낭정, 저거 뭐 양성, 성형외과 가서 떼면 돼요. 그건 이제 뗄까 말까, 그거는 의사보다 환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떼는 거고, 뭐
내버려둬도 된다. 그러면 안 떼도 되는 거고요. 청명주님, 집사람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진님, 68세 10년 동안. 10년이 됐으면 이제 슬슬 좀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한 10년 좀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우리 몸이 폐경이 좀 적응이 된 상태고, 10년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유방을 자극해서 유방암의 가능성도 좀 있고 하니까, 제가 아는 의학 지식으로는 한 10년 정도면 테이퍼, 줄이거나 끊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랭씨 님이 척추 협착증 많아요. 네, 인공뼈 수술을 하셨구나. 이게요, 수술이 좀 큰 겁니다. 뼈를 갖다 댄 거니까. 디스크는 그냥 튀어나온 걸 잘라내면 되는데, 저 협착증은 부위가 커서 그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황색인대라는 군살을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긁어내다가 이제 많이 긁어낸 부분은 뼈를 갖다 대기도 하고 몇 달은 간다고 봐야 돼요. JH님이 뇌동맥류? 이거는요, MRA를 받으면 돼요. MRA. 그걸 받아야 돼요. 바로 압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신경외과 소관이죠. 이거는 수술하냐 마냐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수술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면 됩니다. 나중에 또 이게 나옵니다마는 그 유명한 대도서관도 이 뇌동맥류 파열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하네요. 참 덧없네요. W님이 헤어스타일을 그런가요? 저 진짜 손대는 거 없어요. 여기에 오늘 무스 같은 것도 하나 안 바르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바른 거 없고 드라이로 살짝 그냥 말리고만 왔는데요. 진짜입니다. 하나도 따로 한 번 없습니다. 설탕귀신님이 비나인 양성결절이 2cm. 예,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계증맥류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것도 비뇨기과 의사하고 상의해서 수술이 필요하다 하면 되는 거고요. 내버려둬도 된다고 할 수 있고. 민지연님, 변비로 고생하는데 약을 드셔야죠. 근데 변비는요, 약을 당연히 먹는데 더 근본적인 거, 옛날에 우리 송인성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내과 대통령 주치도 하던 분이 제가 이과대학 때 변비 강연하면서 변비가 왜 생기는 줄 알아? 이러면서 적게 먹어서 생긴다는 거. 기본적으로 음식의 양이 적으면 변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볼륨이 커야 돼요.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나물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더 좋겠죠. 아니면 도정하지 않은 잡곡 같은 거. 아무튼 음식을 적게 먹으면, 깨작깨작 먹으면 변비가 악화된다. 네, 허태웅님, 자가지방 비욘드에 나온 성형외과 선생님들 다 추천해요. 홍진주, 얼마 전에 박영진 선생이라고 제 동기 또 하나 나왔대요.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52세 여성분이 크론이 있구나. 척추 관절염도 있고. 그게 이제 크론이나 관절염이 서로 연관이 좀 있어요. 류마티스라 그러죠. 이거는 당연히 류마티스 내과를 추천합니다. 류마티스. 물론 이제 크론은 소화기 내과도 하는데 지금 삐뽀삐님 입장에서는 류마티스 내과로 저희 비욘드의 송영국 아니면 엄한식 류마티스 최고 대가잖아요. 교수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개원가에 계시잖아요. 송영욱 또는 엄완식 이런 분들을 찾아가고 비욘드 얘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써니님, 기력이 없다. 흑염소액을 저라면 선호하는 보양식이면 드십시오. 단백질이니까. 오케이. 네. 네, 하우스루잉님.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볼까요? 그 다음 뭐지? 자,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이건 뭐냐면요. 어떤 분이
미용 목적이 아니라 피부에 병이 생겨서 이걸 치료를 하려고 피부과 의사를 찾는데 동네 어디나 가는 데마다 전부 다 레이저나 이런 것만 하고 비보험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예컨대 뭐 무좀이나 뭐 내성 발톱이나 이런 거 하는 데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 갖고 네이버 검색창을 보니까 이렇게 "진짜 피부과?" 요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걸 하도 많이 사람들이 검색을 하니까 아예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뜬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서글픈 일 아닙니까? 아니 피부과 의사가 미용도 좋지만 질병도 치료를 해야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질병 치료로 가면 건강보험 대상자고 병원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싫어하거든요, 기피하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면 저렇게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강남에는 함익병 선생님, 그다음에 저 잠실 쪽에 그 센스 피부과의 이상엽 원장님, 제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더라? 홍 피부과의 이건홍 선생. 이 양반도 젊은 의사인데 질병 쪽으로 잘하더라고요. 아니면 분당의 저 박준홍 선생님이나 이렇게 질병을 좀 보는 개원한 의사들도 있다. 그 얘기를 좀 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김대중 선생님 아주대병원의 당뇨 교수님이죠. 이분이 지금 예를 들면 마운자로 같은 거 위고비 같은 거 건보 적용을 안 하는데 "이거 해야 한다." 저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예뻐지려고 살 빼려고 하는 건 건보 적용하면 안 되죠. 근데 뚱뚱한데 당뇨도 있다. 근데 뚱뚱한 게 심하다. 30 이상으로 또는 32.5 이상으로. 이런 분들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질병으로 인식을 해서 건보 적용을 하고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게 옳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뭐 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드름도 아주 심한 그 심상성 여드름인가 그냥 막 종기가 막 주렁주렁 매달리고 이런 거는 정말 질병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그런 여드름은 보험으로 건보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참 건보로 도움 줘야 할 분들이 많은데 나라에 돈은 없고 참 걱정입니다. 효빈리 님이 췌장암으로 그러니깐요. 이게 술, 담배는 암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 안 해도 암 생기고 그거 해도 암 안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상당히 많은 경우는 좀 무작위적인 돌연변이 이렇게 설명하면 참 그 옛날에 그 존스 홉킨스의 저명한 그 대장암 유전자 발견한 그분이 그 수학자 한 명하고 실제로 계산을 했잖아요. 왜 암이 생기는가. 그분은 이제 줄기세포를 뽑아 갖고 봤는데 이게 이제 뭐 담배 피우거나 뭐 술 마시거나 방사선이나 뭐 바이러스나 뭐 성면가루나 이런 걸로도 생기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얘네가 분열할 때 그냥 무작위적으로 덜커덕 하고 돌연변이로 암세포가 생기더라. 랜덤하게 생긴다는 거. 그게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걸 밝혀냈죠.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암에 안 걸리는 건 아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희 님이 마흔자로도 당뇨로 보험 적용해 준다. 최연섭 교수님이 잘 치료를 해 주셨다니 다행이네요. 유연 님. 네. 그러니까 삐뽀삐 님 소화기내과 말고요. 그 류머티스 내과를 가야 돼요. 관절센터 말고. 약을 드셔야 될 겁니다. 틱 관련 우미끼리 님. 틱이라는 것도 이제 소아정신과의 질환이지요. 근데 요새
소아정신과도 환자가 미어 터져 갖고 대학병원은 뭐 몇 년씩 기다려야 돼요. 소아과 자체가 지금 뭐 전공의를 10명 뽑는데 1명밖에 안 오고 9명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과 의사가 씨가 말랐어요, 지금. 생각하세요. 10명을 뽑는데 1명밖에 지원을 안, 9명이 미달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참 걱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볼까요? 여러분 요것도 한번 기사 보십시오. 이게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 교수 한 분이 산부인과 교수인데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는 이분이 몇 년 전에 아기를 낳다가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절개가 아니고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다가. 근데 이게 뭐 판사님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민사가 아니고 형사적으로까지 처벌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서울대 병원도 그렇고. 거기서 하다가 1000명 가운데 2명은 뇌성마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전부 다 대학 교수까지 이렇게 다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필수 진료는 씨가 말라요.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의료의 큰 문제입니다. 뭐 숙가의 문제도 있지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먹을 게 많은 곳에도 총을 쏘면 참새가 가지 않는다. 의사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총을 쏜다. 소송을 건다는 얘기예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민사로 뭐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 그 서울대 교수를 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굳이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면 이건 진짜 잘못된. 요거는 어떤 의사가 올린 글인데, 지금 또 어떤 법안이 준비 중이냐면,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는 그 날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우리 병원 쉽니다. 우리 병원 문 닫습니다. 이거를 전화로 문자로 안내하도록 한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참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요? 뭐가 법률 만능주의입니까? 저런 거를 왜 법으로 강제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직업활동 가운데 뭐 내가 몸이 아프거나 해외로 이민 가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장사를 그만둘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 오는 손님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날을 정해갖고 1년 안에 일일이 그 많은 손님들에게 나 문 닫습니다,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왜 의사에게만 저런 짐을 지우냔 말이죠. 의사가 아무리 미워도 잘못한 걸 비판하고 벌을 주는 건 옳지만, 이거는 공연한 규제예요. 아니, 그 많은 환자들이 일일이 찾아갖고 언제 다 보내요. 응? 아유, 우리나라 참 미개합니다. 저는 저런 법 보면은 미개하다라고밖에 할 일이 그렇게 없을까?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의협신문에 보십시오. 1년 동안에 의료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의사가 1년에 우리나라에서 735명이다, 평균. 아이 참. 입건이란 말은 이제 경찰서에 고발을 했단 얘기예요. 735명. 어마어마하죠. 그중에서 이제 검사가 판단해서 이건 좀 심하다 해서 기소까지 해서 형사 재판으로 가는, 뭐 이건 이제 우리가 법률 용어로 송치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게 연간 40명이다. 어쨌거나 이거는 OECD 최고 수준이고, 영국은 뭐 인구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형사 처벌되는 의사가 1년에 한두 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좀 지나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가면은 필수 진료 씨가 마른다. 의사를 다른 걸로 비판하는 건 옳아요. 나라가 필요에 따라서 수요가 느니까 숫자를 좀 늘리자. 좀 협조해야지. 무조건 파업하고 이거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음, 경기도 에듀케이션님. 아이, 늦는 게 왜 죄송해요.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은혜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의사들끼리 자주 섞인 얘기로 관상쟁이가 돼야 된대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다가 환자가 들어오면 딱 보자마자 몇 초 만에 파악을 한대요. 아, 저 사람 저 짱돌인데? 되게 성질 고약하고 까다롭고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소송 걸고 괴롭히고 막 의심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딴 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환자 치료하는데 100만 원이면 될 걸 200만 원 합니다. 이렇게 치료 비용을 비싸게 부른다라든지 일부러 좀 무뚝뚝하게 해서라든지 일부러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환자 손해죠. 의사가 환자를 믿어야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든 검사를 하든 뭘 하든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말썽 생길 것 같으면 얼마 전에 제주에 제 매니저가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왔어. 그 자기 조카가 태권도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이 고관절을 다쳤대요. 그래서 제주대 병원에 갔더니 좀 골절이 생겼나 봐요. 근데 이 정형외과 의사가 엄청 겁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고 이거 한 번에 수술을 안 되고 서너 번 해야 될 때도 있고 키가 안 자랄 수도 있고 나중에 마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막 멘붕이 온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요즘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한다. 방어 진료다. 요만한 것도 이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해야 요만큼이라도 좋아지면 만족을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 했다가 요만큼 나빠지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이만큼 대학병원이니까 그 환자가 다른 데 가도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있겠죠. 내심. 근데 전반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의사들이 환자들을 좀 본의 아니게 겁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환자가 너무 불필요하게 비합리적으로 겁을 먹게 만드는 게 옳냐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환자일수록 그런 식으로 의사가 겁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사도 사람이니까 저 환자가 최소한 나를 신뢰한다는 믿음은 좀 있어야 한다. 네, 그 정도만. 자, 또 그다음 볼까요? 대도서관, 아유, 이분 참 안 됐어. 참 성품도 온화하고 아무튼 우리나라 1세대 유튜버잖아요. 요즘 유튜버들은 너무 그냥 공격적이고 현란하고 너무 어그레시브하고 좀 품위가 너무 없어. 마음이 포근해지지가 않고 갈라치게 하고 욕을 하고 아무튼 이 양반은 근데 참 괜찮은 분이었어. 근데 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47인데. 근데 이제 부검을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뇌출혈 가운데서도 뇌 동맥류가 터진 걸로. 그러니까 저 경우의 뇌출혈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중풍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뇌출혈하면 중풍만 생각하는데 요즘은 중풍이 출혈보다는 막혀서 생겨요. 물론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터진다 하더라도 이런 뇌 실질 혈관이 터지는 경우 말고 왜 지주막 좀 어려운 용어인데 아무튼 뇌 바깥에서 터지는 거죠. 저게 이제 뇌 동맥류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서관이 뇌동맥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만일 검진을 해서 뭘 해야 합니까? MRA를 하죠. 저도 했고 집사람도 했고 여러분들도 연배가 한 40-50 대면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안 비싸요. 한 15만 원? 그럴걸요 아마. 20만 원? 일단 하나도 안 아프고 이거는 뭐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딱 한 번 해 보면. 없으면 다행이고. 해 보면 이제 내 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검사 시간도 한 15분? 안 아프고. 요걸 했더라면 아마 이분이 뭔가 조치를 했을 텐데 뭐 혈압약을 먹든지 뭐 콜레스테롤 약을 먹든지 뭐 했을 텐데 아무튼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네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야. 죽고 난 다음에 또 온갖 욕이 옛날 부인에게 이혼을 해서 혼자 산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부인을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한 거예요. 옛날 부인이 못돼 갖고 이제 저 남자를 착취하고 버리고 갔다. 그래서 혼자 고생하다 죽었다. 상심하다가. 근데 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 부인 되는 분도 뭐 장례식에 와서 같이 상주로 상을 다 치르고 그랬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저 대도서관 사인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뇌동맥류에 대한 검사는 요즘 많이 늘고 있거든요, 뇌동맥류가. 그래서 이분들이 그 검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한 번쯤은 MRA라는 검사를 통해서 뇌혈관을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질병을 이렇게 미리 아는 게 아이 그럼 찝찝하잖아. 뭐가 있다는 걸 미리 안다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미리 아니까 그 질병이 악화되지 않게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만일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럼 기회를 다 놓치는 게 옳으냔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요즘은 검진이 어렵지 않으니까 MRA라는 걸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대도서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자, 요것도 이제 외신이에요. 요게 그 어느 신문에 나온 거지? 네, 요거는 어 영상의학 그 국제 영상의학 회지에 실린 기사네요. 요것도 여러분 하나 알아두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그 홀바디 MRI라는 게 있어요. MRI라는 게 이제 머리, 목, 뭐 어깨, 뭐 척추 아니면 무슨 뭐 복부 아니면 뭐 골반, 무릎 뭐 이렇게 부위별로 보는데 어 홀바디 MRI는 머리에서 발까지 한꺼번에 보는 MRI예요.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도 하고 외국에도 많이들 하는데 검진 목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이 논문의 결론은 9월 2일 날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거죠. 이게 별로 진단 효용성이 떨어지더라. 요걸 남발하지 말라 그겁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PET-CT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꺼번에 암을 찾는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돈만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전신을 다 보니까 부위별로 보는 거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상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저걸 하는 이유는 이만큼 커진 암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찾아봐도 의미가 없죠. 요만한 암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조기 진단 의미가 있는데 요만한 암은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잘 못 찾는다. 그래서 제 얘기는 암 검진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부위별로 가장 확실한 것만 하면 돼요. 위 내시경 하나 하면 돼요. 대장 내시경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할 필요가 없다니. 그래서 전신 MRI나 PET 같은 거를 검진 목적으로 뭐 100만 원씩 주고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좀 돈만 아까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동영상인데 이게 안 되는데 요거 나중에 한번 이게 제가 캡처한 건데 여기 한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기자회견장에서 이 스웨덴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이 여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된 지 첫날 기자회견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붕 하고 쓰러진 거예요.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복지부, 건강을 책임지는 선진국의 장관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당뇨가 있어 갖고 저혈당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운전하거나 이럴 때도 저혈당 갑자기 오면 황당해요.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안 생기게 항상 뭐 비상사탕 같은 거 들고 다니고 혈당 관리를 잘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서울대병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네요. 이분들이 의사 성과급을 폐지하자. 이유는 뭐냐면 환자와 노동자 안전 그리고 단 한 사람의 건강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파업을 한다. 그러면서 의사 성과급은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수익 중심의 의료 행태를 조장해 환자 의료비 부담과 진료 질 저하를 초래한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은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말들은 참 듣기 좋게 해요.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래 의사 돈 잘 버는데 뭘 또 성과급을 받는다는 얘기야.' 응? 그리고 다 성과급 받으면 지 돈 많이 벌려고 쓸데없이 과잉 진료 많이 하고 만들고 병원은 돈 벌어도 환자 바가지 쓰게 만들잖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어떤 능력 있고 우수한 의사가 서울대병원에서 일을 할까요? 노조에 있는 분들이 암을 수술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도 뭐 각자 역할은 있지요. 어떤 일을 하든 뭐 폄하하지는 않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핵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어쨌거나 진료, 교육, 연구를 하는 서울대병원의 교수들 건강보험이나 교육부 재정으로 필수 진료하는 뭐 당직도 해야 되고 야간에도 뭐 레지던트 가르쳐야 되고 제가 아는 그 췌장암 역행성 담체관 조영수라는 이상엽 교수는요. 자기 혼자 미국 병원 하나가 다 하는 미국 병원 하나에서 1년 동안 시행하는 걸 자기 혼자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대 10이래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냥 스킬이 좋으니까 점심도 늦게 먹어가면서 하루에도 몇 개씩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한국 병원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혜택을 환자가 보는 건데 그런 걸로 그러면 그 의사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외국식으로 나는 공무원처럼 하루에 한 명만 볼게. 그러면은 미어 터집니다. 몇 년째 진료를 못 봐요. 그러면 노조분들이 진료를 해줄 거예요? 아무리 평등 사회지만 능력에 따른 차이는 좀 인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꼴 보기 싫다면 그건 공산주의죠. 그리고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수익을 공공의료 중심으로 가야 되고 자기들 월급은 누가 주는데요 그러면. 세금은 무한정 나오나요? 응? 참 답답해요. 그러면서 뭐 공공병원의 적자는 착한 적자고 그 적자도 한두 푼이라야 말이죠. 성남시 의료원 500억씩 적자 아닙니까 1 년에. 500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 돈 누가 낼 건데요. 말들은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미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유럽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럽의 역사 보면은 옛날 신구교 그 당시에 개신교 위그노라고 이제 중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부교는 그거죠. 캐톨릭은 옛날 귀족들, 왕족들 지대를 추구하는 혈통에 따라서 대대로 뭐 귀족이니 뭐 행세하던 사람들이 어 반발한 거죠. 그 사람들에서 반발해서 신흥부르주아지죠. 능력으로 무장한 그 상공업 기술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로 산업을 일으키고 돈을 벌고 새로운 그 지배계층으로 올라섰는데 여기를 박살을 내니까 여기를 그냥 억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도망가면서 그래서 프랑스가 비실비실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지대 추구는 잘못된 거긴 합니다마는 동시대 어떤 그 산업 기술을 리드하는 뭐 그게 뭐 엘리트라도 좋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논문을 쓰고 달러를 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그게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다 같이 손가락 빠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는 성과급을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가 있는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연봉이 제가 얼마인지 알거든요. 뭐 1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1억 5천 많아야 한 2억.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대병원 교수하려면 의과대학 가운데서 또 제일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데 그것도 그냥 꼴 보기 싫다 그러면 세상 살기 참 힘드시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뭐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며칠 전에 뜬 기사를 보십시오. 뉴스위크가 세계 최고의 암병원을 뽑았대잖아요. 옛날에 제가 기자할 때는요. 우리나라 암병원은 100등 안에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10등 안에 무려 3개나 들어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망라한 거예요. 전 세계. 미국, 일본, 유럽, 뭐 아시아, 중국, 러시아 다 포함해서 10개 가운데 무려 3개가 대한민국 병원. 3등이 삼성 서울병원, 4등이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8등이 서울대병원. 대단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병원이 이렇게 엄청난 병원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들 수준이 세계적이에요. 칭찬마다 마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를 욕하고 합니다마는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빅5 병원에 뭐 다른 나라처럼 뭐 미국처럼 뭐 돈 많은 사람만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유럽 병원처럼 암 수술 받으려면 5년씩 기다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저기 전라도, 저기 경상도, 울릉도 뭐 이런 시골에서도 전화 한 통하면 예약이 돼요. 그리고 대개는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진료, 검사, 입원, 수술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 병원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에 여러분 가보세요. 뭐 시골에서 많이들 오세요. 거기에 뭐 국회의원만 받고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음으로 양으로 좀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게다가 우리나라는 암 환자들은 진료비의 3%만 내잖아요. 아주 5%만 내잖아요. 산정특례로. 예컨대 진료비가 100만 원이다.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얼마 전에 CT 뭐 받고 하는데 뭐 얼마더라? 뭐 4천 원인가? 돈 내기 무한할 정도로 돈 조금 내고 왔어요. CT 하나 한 장 찍는데 4,500 원이고 5천 원. 아무튼 진짜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의료를 갖고 있는데 참 이게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는 얘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는 존중을 하고 이걸 아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지속 가능하기 어려워요. 일단 필수 진료는 지금 폭망 코스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히 소아과 10명 뽑는데 1명밖에 안 온다. 이제는 소아 애들 보는 의사가 없어요. 산부인과도 지금 40몇 프로밖에 안 돼요. 애 낳는 사람도 없고 흉부외과, 암수술하는 외과 거기도 한 10% 20%밖에 안 되고 네, 배재문 선생님이 제 의과대학 선배님이죠. 정리조님. 네, 정말 훌륭합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그분이죠. 원래 서울대병원 교수가 될 뻔 했는데, 그,
위에 모시던 교수님 따님하고 결혼하라는 걸 이분이 이제 거절해 갖고 딴 병원으로 뭐 쫓겨갔다 뭐 이런 약간의 루머가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얘기도 되나 아무튼. 네. 아무튼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네. 자, 1등은 MD 앤더슨인가 그렇죠. 아마 2등이 슬론 캐터링인가 그렇고요. 네, 뉴욕에 있는. 일러스테이스님 뇌종맥류는 증세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멀미하고 요거는 동맥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편두통 같아요. 그래서 정진상 교수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탕 귀신님, 네, 정진호 박사님 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의사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상 신경과 삼성에 계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오픈을 했죠. 개원을 했습니다. 네, 미국도 참 걱정이에요. 줄리 킴님 말씀대로 복지부 장관이 좀 약간 좀 그분도 너무 정치색이 강한 의료 쪽 전문가가 아니고 백신을 뭐 강제로까지 맞추지 않는 건 옳아요. 뭐 자유주의니까. 근데 효과가 없다. 이건 넌센스죠. 네, 왜 효과가 없어요? 오케이. 노은자님 칭찬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타마릴로님 말씀대로 김용익 선생님이 뭐 은사이기도 하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절대 권력이죠. 우리나라 의료에 뭐 김용익 선생 사단에서 뭐 국회의원도 여러 명 나오고 본인도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건보공단 이사장도 하고 근데 너무 좀 우리나라 의료가 좀 좌경화된 면이 커요. 그동안의 장점이 조금 좀 위축되는. 라헬 조님이 네, 혹이 있다고요? 근데 혹은 일단은 그래도 검진을 받아봐야 돼요. 안 아픈 혹도 받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안 아픈 혹이 더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대부분은 양성이겠죠. 그래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혹은 일단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병원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많이 해요. 뭐든지 그 나라에서 강제로 뭘 하는 것 치고 제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항상 비효율에 그치고 세금 쓰지만 별로 나오는 건 없고 돈만 먹는. 그러니까 공공의료 뭐 의대를 나오면 강제로 지방에서 근무하게 한다. 그게 오히려 아까 말한 소송 문제 해결하고 수가를 필수 진료 쪽으로 충분히 올려주면 지방으로도 의사들 갑니다. 그걸 안 하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또 서울대병원, 우리나라 대학병원들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축하드리고 이제는 뭐 암 치료 받으려고 외국에 나간다. 이건 정말 넌센스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잘합니다. 성적도 좋고 친절하고 빠르고 비용도 싸고 이걸 몇 억씩 들여서 외국에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음. 또 있나? 또 있네. 야,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요것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보배드림인가? 이제 저는 커뮤니티를 가끔 들여다 보니까 보배드림인가 하는데 어떤 분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런 것도 산재 승인이 됩니다. 다들 산재 신청하세요. 저게 뭐냐면 저분이 어떤 업체의 사장이야. 근데 업체에 일하는 직원 한 명이 부산 해운대 뭐 어디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뭐 노가다 일하다가 뭔가에 찔려서 피가 철철 난다. 그리고 봤는데 피가 철철 나기는 뭐 좀 쥐어짜니까 피가 겨우 맺히는 정도예요. 손가락 끝에 보이죠, 여기 피 나는 거. 요거 이렇게 요거 피 나는 거 요거. 요거로 직원이 산재 신청을 요구했대요. 근데 인제 이 사장은 '이걸로 뭐 산재 신청 되겠냐.' 했는데 웬걸 한 달인가 이게 됐대요. 그래 갖고 한 달 동안 직장에 안 나와도 월급 다 나오고 따로 보상도 받고. 그래서 이분 얘기를 뭐냐면 "야 이게 나라 돈이 이렇게 철철 새도 되느냐. 개탄한다."라고 올린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적극 공감해요. 산재라는 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좀 남아 돈다고 저렇게 막 써 제끼면 되나요? 저 돈도 다 결국 업주나 나라에서 세금으로 떼우는 건데 자기 세금 안 낸다고 요거 좀 필요한다고 저걸로 산재를 신청해요? 야 진짜 정말 참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저런가 하면 또 뉴스를 보니까 오늘인가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대전의 어떤 한 70 대가 97 년도인가니까 벌써 한 30년 전 27년 전에 공사장에서 3 층에서 떨어졌는데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두 다리가. 그래 갖고 지난 뭐 몇 년 동안 18억 원을 그 요양보험으로 타냈대요. 다리를 못 움직이고 18억 원을. 그게 다 부당청. 알고 봤더니 뻥이래요. 마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마비가 됐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평상시에 막 돌아다니다가 딱 뭐 이렇게 아플 때만 다 마비된 척 뭐 하고 이러면서 뭐 간병인 고용하고 간병인도 간병도 하지 않았는데 뭐 아는 사람 뭐 이렇게 고용해서 돈 주고 이렇게 이게 말이 이렇게 부정직하게 여기저기 술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세금 내기가 싫어요. 건강보험료도 내기 싫고 저 따위로 하는데 세금 내면 뭐 합니까? 정말 참. 그래서 이거 우리 모두 다 같이 분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뭐 그런 대명제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돕는 방식이 저렇게 가면 안 된다. 비탄감도 열심히 갚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정책은 하면 안 되죠. 차라리 복지로 그냥 도와주세요. 이유여하 자기가 신용이 개떡이 되고 돈은 필요한데 못 빌린다. 근데 못 빌리는 이유가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질병 걸렸는데 치료를 못 받는다. 그런 건 나라에서 해 주자고요. 뭐 사는 집, 먹는 음식, 치료, 뭐 교육 기본적인 거 요까지만 해 주면 되죠. 나머지 내가 무슨 뭐 다른 데 돈 쓰는데 뭐 그런 것까지 뭘 다른 사람들이 개미들이 열심히 돈을 갚고 신용을 유지하고 그거를 내가 빼앗는 꼴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은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열심히 뭐 안 해 갖고 못 갚은 사람은 뭐 이자를 더 적게 내고 경제의 큰 원칙이 무너지는 얘기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는 아까 얘기한 이런 사기치는 사람 빼고 제대로 돕고 나머지는 경제 원칙대로 자기가 게으르면 또 운이 나쁜 것도 자기 탓이죠. 뭐 남 탓할 게 뭐 있어요. 운 나쁜 것든 뭐든 간에 자기가 감수해야죠. 그러면은 아파 갖고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다. 그건 안 되죠. 비가 오는데 잘 집이 없다. 그것도 안 되죠. 아이가 있는데 뭐
중고등학교 교육도 못 받는다. 그건 안 되지. 그건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라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이상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뭐 "소고기 사 먹어라. 안경 사라." 이런 걸 뭘 돈을 주냐고요. 아유 넘어가자. 아이고 참 진짜. 네. 게이코 님이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항진증을 동시에 이런 네. 그렇구나. 주치의가 왜 인정을 안 했을까요? 네. 근손실이 오고 보행장애 오지요. 음. 제이 님이 우리나라 국채가 29년 때 76%. 와. 얼마 안 남았는데 76%면 어마어마한데. 그거 사실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유럽에서 심한 프랑스인가 또 저렇게 아무튼 지금 국채 비율이 나날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똥꿈 님이 당뇨 전 단계 그럼요. 예. 근데 이 모든 건강 수칙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약 먹고 기름진 거 안 먹고 운동하면 잘 떨어지는데 혈당은 굉장히 컴플렉스예요. 이게 아주 육각형으로 잘 맞춰져서 노력을 해요, 다각도로.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잠도 잘 자야 되고 음식도 뭐 단 거 피하고 뭐 채소 과일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잘 해야 되고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약도 제때 먹어야 되고 요거를 골고루 잘해야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어려워요. 네. 개미충남님은 민생지원금으로 도움을 받았다. 네. 도움을 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네. 아무튼 뭐 필요한 분들에게 요긴하게 쓰인 건 고마운 일인데 근데 이게 모든 분들이 다 그 개미충남님 같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파란 시냇물님 처음에 폐암 발견 어떻게 했냐. 저는요 2010 년도인가에 국립암센터에 처음으로 폐를 찍는 CT가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기자 시절에 가서 찍어 봤더니 왜냐하면 그때 담배를 많이 폈으니까요. 근데 폐에 뭐가 하얀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가 "요거는 뭐 별거 아니고 옛날에 결핵 앓았던 소견이거나 뭐 그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 검사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의사들도 잘 모르던 때예요, 간 유림행이 뭔지. 그래서 저도 모르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2018 년인가 19 년도에 또 한 번 검진하는데 그때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논문이 막 나오면서 저 같은 경우가 내버려 뒀더니 암이 되더라. 실제로 조직 검사해 보면 많은 경우 암세포가 나오더라. 그래 갖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아 이거 망했구나.' 하고 이제 담배 끊고 제주도도 내려가고 요양을 한 거죠. 제주도에 제가 5년 가까이 됐죠. 요양했는데도 계속 조금씩 커지니까 제가 여러분께 늘 얘기하지만 암이라는 건요. 예방은 의미가 있어요. 공기 좋은 데 살고 담배 끊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면 걸리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일단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이게 그냥 그대로 간다는 이게 묘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담배도 끊고 요양을 했지만 계속 조금씩 자라니까 결국은 때 갖고 수술로 조직 검사를 해 보니까 암세포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뭐 명색이 의학 기자인데 온갖 병 다 걸리고 아무튼 부끄럽네요. 음. 저설량 CT는 클라라 님 네 뭐 찍어도 좋을 건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저설량이라도 방사선이 엑스레이보다 한 두세 배 두세 배가 뭐야? 훨씬 더 많이 받 너다섯 배 이상 되지. 예. 보통이 100 배니까 고거의 한 4분의 1 줄인다. 예 한 그러니까 그것도 받으면 나쁜 거예요.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아요. 음. 배재키 님이 "진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낙관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정통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얘기는 한국이 그 전 세계 유일하게 특히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디커플링, 경제가 완전히 따로 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기회가 생겼다. 이유는 지금 서방 진영에서 미국, 유럽, 일본 뭐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른바 중국에 대항할 만한 제조업 역량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참 대단하죠. 반도체, 2차 전지, 또 자동차, 철강, 조선, 군수, 뭐 바이오, 뭐 아무튼 이 분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쉽게 망하지 않고 주식을 투자하라. 그러면 돈 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현 정부가 잘하는 점은 그 점은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돈이 부동산으로만 모이면 안 되고 이 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질서가 태동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재벌 기업 대주주 일가가 이제 여러 가지 편법으로 그 소액주주를 너무 피해를 침탈하고 그래서 제조업 역량이나 성과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받고 이게 은행 이자 수입의 3배, 4배가 될 거다. 외국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한국이.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경쟁력을 잃은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점점 더 소외가 되고 소득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이 빈부격차가 크게 문제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 위쪽에서 리드하는 그룹이 경쟁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주식을 사갖고 열매를 같이 나누는 방향으로 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긴 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악착 같잖아요. 한국 하면 그냥 악착같이 뭐 잘 된다고 믿어야죠. 네, 줄리킴님 또 $50나 기부를 해주시네요. 와우, 네. 아니 뭐 너무 과찬이신데 뭐 보석까지는 너무 너무 고마운 말씀이시고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늦은 시간 와주시고요. 오케이, 네, 줄리킴님 감사합니다. 스리스타님이 다음 주가 유방암 수술인데, 네, 그러니까 그 항암 여부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조직 검사에서 유방암 세포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3중 음성이 어떻고 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어떻고 뭐 있거든요. 그 타입에 따라 보는 겁니다. 요즘은 항암제도 표적 항암제라고 옛날처럼 유방암 하면 부위만 보고 똑같은 항암제를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은 부위에 생기는 암세포도 다 종류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걸 쓰거든요. 근데 다행한 건 요즘은 유방암이 그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굉장히 성적이 우수해요. 그래서 유방암은 뭐 워낙 생존율이 높아서 5년 생존율이 뭐 80%, 90% 하거든요. 그래서 스리스타님 절대 겁먹지 마시고, 네, 보통 보통은 검사실에서 하루 이틀 만에 알 수는 있는데 병원에 아는 분이 있으면 대개는 뭐 일주일 정도 있다 통보가 되죠. 노후에는 한국이 좋다. 네, 뭐 저도 제주에 뭐 약간 뭐 읍쪽에 살긴 한데 물론 이제 아프면 병원이 가까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119 잘 돼 있고 KTX 타면 다 뭐 서울 병원에 다 올 수 있는데 꼭 병원 옆에 있어야 한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조용하고 그다음에 좀 생필품 사기 좀 편하고 공기 맑고 거기에서 약간의 이웃 사람들 내지는 뭐 자연과 벗삼아
그리고 혼자 있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 썼습니다만 저는 진짜 클레오파트라보다 겨울이가 좋아요. 그런 얘기하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임마 건방진 소리 한다." 뭐 그런 분도 있긴 한데 뭐 나이가 뭐 꼭 중요한가요? 저도 뭐 이제 곧 60 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SNS에 자랑하는 비행기 1 등석을 탔다. 5 성 호텔 어디를 가서 얼마짜리 뭘 먹었다. 외제차 뭘 몰아봤다. 마이바흐를 타 봤다. 해외 어디 유명을 제가 저 인생 좀 살고 보니 다 헛짓거리예요. 별로. 내면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음악, 또 양식을 제공하는 고전을 비롯한 좋은 책, 그리고 언어가 좀 되면은 뉴욕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나 매거진도 좀 읽고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등산하고 가끔 공연 같은 거 열리면 대중교통 타고 가서 공연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김세환 씨 만났거든요. 가수. 그분을 한번 인터뷰로 모셔보려고 그래요. 자전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자전거로 한 반나절 저 분당 아래까지 같이 이렇게 가면서 많이 배우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분이 참 인생을 멋있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대단히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마음의 여유와 건강, 또 가족에 대한 신뢰와 애정. 거기 맨날 싸우고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저도 그냥 집사람이 화내면 하루 종일 그냥 얹잖아요, 저도.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아무튼 페이스북을 닫는다 그래 갖고 집사람이 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워낙 저는 뭔가 정치 얘기가 아니고 선의로 뭘 올렸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묘하게 꼬아 갖고 또 확대 해석을 하면 그게 또 그렇게 남 망가지는 거는 언론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저는 또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저도 얼굴 알려진 사람이니까 모두에게 칭찬받는 거는 욕심이죠. 제가 누구한테 욕먹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데 집사람이 이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 갖고 이제 저의 그 4만 명 가까운 팔로워 여러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한데 저는 그냥 저 자신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벗삼아 겨울이하고 겨울이 이렇게 쓰다듬고 안아주고 키스하고 부비고 진짜 행복해요. 진짜. 이거를 참 당신이 당신 감정을 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입니다. 저는 정말 누가 예를 들면 엄청나게 예쁜 여성이 만나자. 안 갑니다. 이게 이런 얘기는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데 아무튼 미안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김세환 님. 네. 근육이 그냥 다리 근육이 짱이에요. 그분이요. 나이가 나훈아 씨보다 2 살이나 많대요. 얼핏 보기에는 나훈아 씨가 더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2 살인데 형님이래요. 야. 그리고 또 그분이 얘기하는데 지금 세시봉 공연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도 10월 달에 저 올림픽 공원에서 열리는 거 표를 끊었는데 송창식 선생님하고 윤영주 선생님 그리고 이제 조영남 님 다 나와서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4명 가운데 막내가 김세환 씨인데 근데 그분이 자기만 대졸이고 위에 3분은 다 고졸이래요, 고졸.
아니 막 웃자고 하는 얘기죠.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웃자고. 근데 이제 가 보니까 세 분 다 진짜 대학을 안 나오셨더라고. 뭐 무상관이에요. 뭐 그 방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가였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저는 이제 홍쇼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소통은 좀 단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뭐 이제 제가 페이스북으로 뭐 잘난 척할 이유도 없고 그냥 조용히 묻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대신 이제 이 비욘드에는 자주 나와야겠죠. 집사람 에스더 TV도 좀 자주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내일도 이제 인사이트 인터뷰 있고 다음 주에도 있고 대가를 모셔서 이제 계속 인터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굳은 땅 짧은 칼럼도 이제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계속 만들어 올리고 영상으로 또 의학으로 여러분들을 좀 많이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름나그네님, 윤영주님이 대학을 졸업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연대의대, 경희대의대 다니다가 이롬님이 유방의 몽울이 아프다 아닙니다. 오히려 몽울이가 아프면 암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희한하죠. 유방이 뭐 만져지는데 이게 안 아픈 혹이다. 그러면 오히려 암일수. 아프면 이건 암이 아니고 그냥 뭐 유방의 유선염이나 뭐 병원 그래도 가보시는 게 좋죠. 제이슨 D님이 혈당 체크하는 거 요새 이제 24시간 모니터하는 거 많이들 하잖아요. 새벽에 저혈당 쇼크 새벽 효과라고 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내려갈 수 있어요. 저혈당 쇼크보다 원래 그렇게 생리적으로 있는 새벽 효과라고 한번 쳐보세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김세환 님이 자전거 얘기는 그분 모시고 할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전거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정말 자전거는 진짜 왜 좋냐면 김세환 님도 원리를 알더라고요. 이게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이 몸에 좋은 거 잘 아시는데 단점이 힘들고 그다음에 관절이 망가져요. 등산도 무릎 망가지고 걷기나 뛰는 것도 뭔가 쿵쿵 해야 되니까 체중이 걸리니까. 근데 이 자전거는 페달을 360도 원심력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거니까 무릎이든 고관절이든 척추든 어깨든 관절을 상하지 않으면서 심장과 폐가 움직이게 해 주니까 그러면서 균형 감각을 잡으니까 나이 들어서 낙상이라든지 뭐 이런 데 도움되고 그 말은 맞고. 근데 이제 그분 얘기 중에 가장 제가 인상적인 거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해 드리면 그분이 자전거를 지금 한 60년 타신 거죠. 연세가 이제 78 이니까 거의 60년 참. 대한민국 바이커의 원조인데 그분 얘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전거를 가장 잘 타는 분은 뭐 높은 언덕을 막 먼저 올라가고 속도를 뭐 남들이 이기고 빨리 달려 갖고 아니면 무슨 그란폰도나 대회에 나가서 1 등하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무리하게 해서 몸 망가진 사람 많고 그게 아니고 그분은 다치지 않고 오래 타는 게 가장 자전거를 잘 타는 거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나 중년 이후에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집에 로드 자전거 말고요. 이렇게 드롭바 형식으로 말고 플랫바라고 그러죠. 이렇게 달리는 거 말고 이렇게 서서 하는 거. 고게 좀 더 안전하거든요. 힘도 덜 들고 바퀴도 크고. 그래서 거기 좀 무거운 게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거를 사서 초보자는 전기를 써도 되고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압구정연대 101 님이 비타민 D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타민 D 네.
그래요. D 드셔야 돼요. 윤장로 님은 그렇죠.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고 연세 이분 부친 어른이 경희대학교 영문과 교수님이었어요. 엘리트 집안이죠 뭐. 엘리트 집안이고. 이성경 님이 이장희 님과 동시에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고졸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ABCD 님이 헤르페스 재발이 잦다. 눈의 헤르페스다. 어허. 근데 저 팜시론 저 항바이러스제잖아요. 먹어야 되고 바르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근본적인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면역과 관련된 면역이 좋으면 몇십 년 안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과로하거나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면역이 좋다는 얘기는 육각형이라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고 영양제도 드시고 이해가 되시죠? 이걸 다 잘해야만 안 생깁니다. 장현옥 님이 대구 공연 예매를 했군요. 잘하셨습니다. 케이코 님이 단차 없는 인프라 그러네요. 단차가 없어야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거리에 이렇게 턱이 있는 거예요. M 코스모스 님이 손목골절 수술하고 1년이 됐다. 철심을 빼는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대개는 합니다. 대개는. 내버려둬서는 안 좋으니까요. 대개는 빼는 거 합니다. 야, 우리 김줄리 님이 그냥 부모님 자랑을 막 하시네요. 아버님이 경기, 엄마가 이화. 최고 엘리트시네. 네. 박은영 님이 수련을 꼭 해야 할까요? 참 좋은 질문인데 어떤 임상의사로 남아서 뭘 하려면 수련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임상의사만 되는 게 길이 아니니까 뭐 저처럼 뭐 언론도 되고 뭐 아니면 오히려 요즘 언론보다는 인더스트리로 많이 가잖아요. 산업계로. 그쪽은 그냥 일반의만 하고 바로 가도 되고 아니면 아예 리서치로 기초의학을 할 경우에는 전문의를 할 필요가 없죠. 요즘은 뭐 바이오가 워낙 강세니까. 천장관절염 왁구님. 요거는 그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스테로이드 주사가 들어야 되고 정형외과인데 아무튼 고관절 쪽으로 잘하는 분들 가셔. 고관절 전문으로요. 강수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악플 괜찮은데 집사람이 예민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예민해서 뭐 그런 거 시달리고 나면 그러니까 집사람이 예민한 건 그런 거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아프다고는 하는데 홈쇼핑을 매주 나가야 되거든요. 일요일마다. 내일 모레 또 나가야 되는데 거기 나가면 또 막 까불면서 웃으면서 쾌활하게 거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은 뭐 일주일 내내 뭐 방 안에만 있다고 하는데 뭐 저렇게 웃고 쾌활한데 뭐가 우울증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말한 거 없고 당신 홈쇼핑 나가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당신 기업의 자존심과 밑에 있는 직원들과 또 우리 건기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남 눈치 보지 말고 즐겁고 쾌활하게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우울증의 판별이 어려울 때 제이님 제가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로 가야 되는데 대학병원은 몇 년씩 기다려야 돼요. 요즘 이상하게 발달장애 이쪽으로 너무 밀려 있어 갖고 개원가로 가야죠. 뭐 개원가에 비욘드에 나온 몇몇 분 계시잖아요. 그 비욘드에 누가 계신데 그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개원가를 소아정신과를 좀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러스터님도 미국에서 핑크써니님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달태양님 건강 챙기겠습니다. 뇌동맥류가 생겨서 또 케어를 해야 되는데요. 간 수치가 높아서. 신술철님. 근데 저거 2차 의견을 한번 구해보세요. 2차 의견이 뭔 줄 알죠? 그 다른 신경외과에서도 한번, 그러니까 언론에서 뇌동맥류 색전술이나 코일 시술 많이 한다고 하는 데를 가지 말고 그런 것과는 좀, 예를 들면 삼성의 홍성철 선생인가, 아무튼 뭐 나이 좀 지긋한 아산병원의 그 영상학과 교수님이 훌륭하던데 그분에게 가도 되고요.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기는 2차 의견을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대개는 또 하는 거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꼭 해야 하는 건지. 다른 의사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웬만하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네. 오케이. 네, 오영도 님이 네, 같이 드셔도 조금 더 많이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버리기는 아까우니까요. 같이 드십시오. 수진 님이 와인은 어케 다 쏟았죠, 뭐. 오세탁은 제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잘 됐겠죠. 지금 바로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요. 바다나나님이 44살 여성 자주 뵙는 분인데 아닌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낫길래 그럴까요? 조금 빠르긴 하네요. 근데 44살이니까 이제 슬슬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뭐 너무 막 개의치 마십시오. 네, 개의치 마십시오. 오케이. 네, 배롱나무님 칭찬 감사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네, 박선희님 우울증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라디오스타에서 아주 명언을 남겼죠. 이제 당신이 이렇게 예능에서 까불고 웃는데 뭐가 우울증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명랑한 건 내 성격이고 우울한 건 내 질병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격이 명랑한 분에게도 우울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명랑한 성격을 유지하지만 방송이든 뭐 모임이든,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끝나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이제 집사람이 아픈 게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죠. 뭐 잘 극복을 해야죠. 올리브 오일 도움 됩니다. 예, 올리브 오일 옛날에 책도 썼지. 이게 뭐 올리브 오일을 먹기도 하고. 네. 안나님. 요즘 뭐 건기식도 뭐 유행을 많이 타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또 너무 특정 성분만 또 너무 비싸게 많이 뭐 이런 것만 안 하면, 골고루 드시면 사실 뭐 좀 귀찮긴 하고 돈이 들어서 그렇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얼마 전에 이 배터리 하나 샀는데 쿠팡으로 무선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모양이 이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중국 제품인데 조그만 건데 3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 무선 배터리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와, 우리 집사람의 그 좋은 종합 비타민제나 오메가3 이런 게 한 달치가 8,900원인데 이거 뭐 요만한 게 하나가 3만 원이 넘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찌되었건 에스터 포뮬라의 국민 영양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집사람의 영혼이 녹아 들어간 작품이고, 다행히도 많은 소비자들이
사랑을 해 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님이 비장에 4cm 좀 커졌네요. 비장은 근데 뭐 저기가 뭐 암이 잘 생기고 또 없으면 큰일 나고 이런 장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혼합운명이고 갑자기 커졌단 말이에요. 요거 좀 고민되긴 한데 떼죠 뭐. 네. 비장 없어. 이렇게 떼도 되죠. 근데 그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요 분야에 인제 그 외과죠. 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나님 백내장 초기 종합 비타민제 많이 먹고 선글라스를 자주 껴야 돼요. 고 두 가지입니다. 고 두 가지가 수정체 혼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 제이지 님이 혈뇨가 나온다. 3번 했는데 그다음에 없다. 괜찮습니다. 혈뇨라는 게 이제 예컨대 뭐 부부 관계를 했다. 그러고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검 또 재검해서 안 나오면 콩팥이나 뭐 이런 데서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포레유 님이 글루타치온과 NMN의 차이는 뭐냐? 글루타치온은 이제 좀 미용 효과적인 거죠. 또 피로 개선 이런 쪽에 NMN은 항노화 쪽으로 봐야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오케이. 지팡이 님이 80세 아버지가 가래 때문에 청색증. 아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관지염이 만성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얘기하는데요. 항생제를 드셔야 합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저희 비욘디의 호흡기 내과로 유명한 진성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고운 숨결 내과인가? 진성림. 이분도 아마 근데 환자가 많이 밀려 갖고 어떨지 모르겠다. 아무튼 네. 항생제를 적어도 한 보름에서 한 달은 먹어서 여기 고름을 싹 말려야 됩니다. 일홈님, MRI 뇌정사 5년 후에 또 찍냐? 안 해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돼요. 한 번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신난궁이 님이 포천이 공기가 좋다. 그렇죠. 포천 좋죠. 포천의 산정호수 또 무슨 유명한 산 있잖아요. 명성산인가? 예. 포천에 가고 싶다. 네. 막걸리도 유명하고. 오케이. 네, 여러분 여러분과 이렇게 또 웃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 윤희님은 운전 중이시구나. 네. 홍쇼 이제 오늘은 이제 서울에서 하고 다음 주는 아마 제주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제주에 약속이 있어서 내려갔다 또 바로 올라옵니다마는 내일 이제 밤 10시에 제가 장진우 선생님 세브란스 병원 교수였다가 지금 고대병원으로 옮겨간 분이죠. 은퇴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뇌신부 자극 치료로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손떨림, 또 파킨슨, 또는 강박장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약물 치료로 듣지 않는데 뇌를 통해서 조그만 도관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관 없이 그냥 초음파만 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페이스북이 사라져서 많이 아쉽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홍쇼를 통해서 더 열심히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응원 부탁드리고 네, 느린 막걸리 좋아요 혜수님. 네, 뇌종밀이 2mm 해마다 찍을 필요 없습니다. 2mm면 너무 작아요. 그거는 해마다 찍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여러분 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방암이. 네, 케이코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
완전 삭제는 아니고요. 그냥 비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살릴 수는 있는데, 근데 한동안은, 네, 한동안은 집사람이 좀 약간 언스테이블해서 그냥 닫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도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 뭐 또 마음은 서로 통하는 거니까요. 일 주일마다 이 시간 자주 뵙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에스더 TV에서 짧은 영상으로 또 집사람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자리해 주신 거 진짜 감사하고요. 핑크소니 님이 차단. 아니에요. 에브리바디다. 에브리바디. 여러분 아무튼 감사합니다. 즐거운 가을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혹시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아니 우리 비욘디 팀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요. 박정호 선생님도 한번 모셔 봐야지. 예, 오페라의 대가죠. 의사신데 김진경 님. 그래요. 넣어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